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여러분께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려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정우성의 뉴스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또 이게 캠페인에서 정우성 역할을 하셨어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목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닮았어요. 네. 그러면 생긴 게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커피 듣죠. 다 마시면 저랑 사귀는 겁니까? 이거 좀 갖다 놔두시겠어요? 근데 뭐 생긴 거는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목소리는 좀 많이 다르죠. 네. 네. 지금 얼굴이 하얘지고 있네 점점. 네. 속이 안 좋아져요? 네. 그럼 나가서 오바이트 하고 오시면 돼요. 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알랑들롱이라는 사람 알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네. 이 세대 차이가 이런 거라니까. 네. 그때 세기의 미남은 알랑들롱이었어요. 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예? 예, 그때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또 이제 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신화의 에릭.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제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요? 아니, 네. 정말. 네. 얘기를 이어가야지 갑자기 중간중간에 준비된 멘트만 하면 어떡해요. 준비가 된 멘트가 저희가 없는데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내가 살다 진짜 연기도 해보고 참 네. 정말 요새 아주 좋은 경험 많이 해요. 그 연기를 네? 왜 하셨죠? 하라고 그러니까 했죠. 아니 왜 하라고 하셨죠? 자, 그 얘기를 해. 네. 야, 네. 그렇지. 그 네. 센스. 네. 오늘부터죠. 오늘. 네, 맞습니다. 아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2주 동안. 네. 네?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지역번호 02인데 자,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2000번대로 시작되는 전화다 혹은 6000번대로 시작되는 전화다. 이런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전화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저희한테 어제 뭐 들었습니까?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갑자기 이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한 말이 생각나요. 한 푼 줍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뭐 한 푼은 아니고 그냥 전화 한 통만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끝나면 제가 한마디만 출연하는 청취율 조사 홍보 서울의 봄 패러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꾸 비웃으려면 나가요. 정치하면 대박, 정치하면 쪽박 아닙니까? 그거는 박지훈 변호사가 한 거고. 또 박지훈 변호사가 네, 또 하셨나요? 제가 한 건 이거예요. 네. YTN 청취자는 뉴스킹이든 정면승부든 다 같은 편입니다. 이 소리였어요. 저는 지금 밖에서 있잖아요. 네. 입들 막고 오바이트 나오는 거 지금 참느라고 저 네. 보세요. 예? 우리 작가님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아주 네. 고생이 많아요. 네. 이거 정말 죄송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청취율이 이것도 역효과 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아닙니다. 또 이제 목소리만 듣고 정우성이 또 정우성 배우가 참여했나라고 할 수도 있죠. 목소리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작가가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제 꿈이죠. 근데 네. 그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네. 거. 예.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그냥 팍팍 나가네.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이제 이전 대표들 간의 만남인데요. 그 전에 이제 앵커께서 조금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 직전에 이제 쌍특검 표결도 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됐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립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민의힘이 제출을 했는데 야당 반대로 부결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이준석 위원장은 이미 제3지대로 이동을 했고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제3지대로 나올 예정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오는 11일 모레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이제 어제 저희가 소식에서도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빅텐트 실현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정치에 고개를 돌린 유권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고 두 사람 역시 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먼저 이준석 위원장 개혁신당 당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의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양 대표나 이 위원장 등과 협력할 생각이 있지 않은가 이런 물음에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손을 실제로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각자가 새 분리기 작업부터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총선은 지금 90여일 정도 다가온 걸 보면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게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빅텐트 구상을 닫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향자 대표 또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대표 등 제3지대를 구상 중인 세력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준석, 이낙연 신당의 연대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준석 위원장의 오늘 발언들 따로 소개를 해드리면 누군가는 여의도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명의 문법을 쓰겠다고 언급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빅텐트의 여파, 변수는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태원 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물론 유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9달 동안 풍찬 노숙을 견디면서 특별법 제정을 외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단독으로라도 통과된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단지 제가 좀 그런 것이 뭐냐면 이태원 특별법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쌍특검법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단독으로 통과시킨 게 많았죠. 제가 바람이 있다면 21대 국회 마지막에는 좀 양측이 함께 고민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한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 국민적 이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빅텐트 물어보셨는데 정파 등록제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네. 젊으니까 모르죠.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8년 정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럼 몇 년 전이에요? 16년 정도. 16년 네. 전. 그때 몇 살이었어요? 2008년이요? 네. 저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고등학교 입학. 네. 머리 그때는 머리 안 깎아. 우리 땐 머리 깎았거든. 저부터 두발 자유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땐 머리 빡빡 정말 깎았거든. 열심히 꾸미고 다녔습니다. 왁스 왁스 바르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오는 정파 등록제 빅텐트 이게 연관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당시에서 이제 그 대선 당시에 나왔던 것이 큰 텐트 안에 이렇게 여러 정당이 모여가지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저걸 한다. 그래가지고 정파 등록제란 건 뭐냐면 정당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로. 정파. 그러니까 네. 우리는 같은 이념을 소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브라질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정파 등록제와 빅텐트 그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질적인 두 사람이 결합될 수 있는 이 빅텐트 정파 등록 이런 것들은 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존재하는 데서 특정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목적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양당제의 폐해에 탑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만 그냥 날선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당제의 폐해 타파가 명분이에요. 그런 명분 하에서 양당제에서 우리가 제3당을 만들겠다. 이런 게 명분이거든요.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단은 각자 정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목적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함께 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결합이나 연대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양당제 폐해 뭐 명분 좀 뭐 좋은데 저는 사실 그래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 양당제 물론 이제 예외 뭐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칠레 같은 나라가 그렇거든요. 대통령제 하면서 다당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칠레 같은 국가를 민주주의의 표상이다라고 언급하기는 조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는 미국하고 우리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지만 어쨌든 내각제가 아닌 프랑스 정도를 우리가 굳이 따지면 프랑스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 나라에서는 사실은 양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앙마르슈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앙마르슈라는 그 정치 집단 그때는 처음엔 정당은 아니었어요. 앙마르슈가 무슨 뜻이냐면 전진이란 뜻이잖아요. 행진한다. 네. 이 앙마르슈라는 정당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구죠?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가 먹는 거 그거 좋아해요? 마카롱이요? 마카롱? 네. 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의식의 흐름이네요. 아주 난해하죠. 근데 그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슈가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정치 집단이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항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 당선이 되고 앙마슈가 원내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첫째. 대선하고 하원 선거하고 한 달 반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프랑스는 언제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측이 당연히 절대 과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대통령제에서 양당제를 타파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당을 만들고 성공하게 저도 바라는데 어쨌든 저는 이 빅텐트를 친 정당들 그 정당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좀 많이 표 주면 내각제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대통령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툭하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탄핵 또 다른 게 뭘까요? 특검이에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특검으로 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불만 갖고 흔들려면은 차라리 내각제 가지고 총선 다시 하자라는 게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그 피습 관련 얘기를 해주셔서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이 김모 씨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오늘 경찰이 결정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그거 몰랐네. 네, 신상 정보를 예.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 오늘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대위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시한으로 제시한 게 내일까지인데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만큼 집단 탈당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홍천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우리의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탈당 결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회견 시간이 곧 공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이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테러를 당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접점이 전혀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비명계 4인방 그동안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이후 한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예고를 하니까 이제 비명계 이 4인방도 거취 관련 최후 통첩을 날린 모양새가 됐고요. 실제로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탈당 후에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준석 전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뿐 아니라 이야기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에선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의원들은 비명 속가내기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향후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나 혹은 이 신당 빅텐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공천에 탈락하고 나서 신당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본인들한테도 의미가 없고 이 소위 말하는 신당 추진 세력들한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속한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 물론 저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금 결이 달라요. 네 사람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함께 내릴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네 사람이 전부 지금부터 뭐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빅텐트 속에 자신들의 정치 세력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빅텐트는 뭐 협력이라든지 신당 참여라든지 이런 것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 이분들은 그때까지 있다가 탈락하고 나가지고 옮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네. 그 전에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겠죠. 그 전에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여기에 있으면 도저히 승산이 없겠구나 그러면 사실은 경선 시작 전에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신당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삭줍기라는 비판을 안 받으면서 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일 행동이 좀 느린 분들이 초선들이에요. 아직 정치적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중진들은 정치 경험이 많아서 생각보다 행동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재표결을 한 특검법 국민의힘은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밀시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땐 언제고 이제는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쌍특검법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야가 그간 쌍특검법 재의결 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결국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 국민의힘이 제출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이 됐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자, 관련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특검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도 많고 이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시점인데 여론은 사실은 이 특검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딜레마라는 겁니다. 전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여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냐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공천 시점에서 뭐 이 공천 끝난 다음에 하면은 공천 떨어진 현역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의 wishful thinking 아주 주관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천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번에 진짜 화나지만 참고 견뎌야지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wishful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특검에 대해서 총선용 꼼수라고 규정을 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으면서도 총선을 앞둔 만큼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각에선 제2부속실 설치 또 특별감찰관과 함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이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특검법 재표결을 논의하면서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여론 동향이 안 좋고 정무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언급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관련해서 이제 후속 조치를 두고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 대응을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은 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여론에 대한 반응성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은 이제 좀 시기를 놓쳤지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특별감찰관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점 여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일 그게 여야가 합의를 안 봐서 못하겠다. 민정수석실에도 좀 부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여당의 지도부가 선거 때 뭐 이제 선거 때나 마찬가지죠. 이 쌍특검 그거 상설특검으로 해가지고 총선 직후에 반드시 실시한다라는 것을 대국민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 우리 특검은 거부권하고 무슨 지금 상설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얼마든지 논리가 성립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총선 후에 특검하면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그냥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거부권 행사한 거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후에 상설 특검으로 해서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총선 후에 다시 발의해라. 그럼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이 지역 121석이 걸린 이 지역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심각한 고민 그리고 여론의 동향에 충실한 반응성을 높이는 그러한 자세가 지금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